네, 인생의 힘이 되는 성공담 이야기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민입니다. 은민 씨, 네. 할아버지의 재력, 네.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전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마냥 웃고 넘기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조건이. 저도 이제 아버지다 보니까 그 말 중에 뭐 딴 거는 재력도 좋고 정보력도 좋은데 아빠의 무관심이 거기 가운데 다 끼어 있으니까 맞아요. 왠지 좀 이렇게 씁쓸한 그런 네. 느낌? 예, 이게 드네요. 네, 우리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아빠 힘내세요 이 말 하니까 딱 떠오르는 노래 있죠? 그쵸, 있죠? 네. 그게 아마 어디 방송, 어떤 CM송 흘러 나오는 얘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맞아요.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 이 노래죠? 네, 맞아요. 이 노래 지금 뭔 상관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 네. 대한민국 아버지들을 위한 최고의 응원과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가 한수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사실은 여기서 뭐예요? 네, 예. 제 그 은사님이세요.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에? 네,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또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 자체가 제가 다닐 때 만들어진 노래예요. 아, 근데 은민 씨가 선생님이 네, 계셨는데. 저기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학교 다닐 때 네. 이렇게 예뻤고 공부도 잘하고 좀 이렇게 했어요? 좀 이제 많이 피어났죠. 새롭게 피어나는데 공부는 막 반에서 막 월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예뻐졌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아니, 정말 선생님 그 아빠 힘내세요가 발표된 게 딱 정확히 몇 년도였어요. 제가 그때는 막 만들고 저희끼리 학교 축제에서 그냥 율동하고 즐기고 요 노래였거든요. 예. 네. 이게 이제 1997년도 이제 MBC 창작 동료제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됐죠. 그때. 근데 그렇게 97년이네요. 오래 하신 겁니까? 예, 그게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한 7, 8년 동안 이제 그게 이제 사장되다시피 있다가 이제 뭐 카드 회사에서 이제 광고 음악으로 쓰면서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알려졌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CF에 그 CM송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 연유를 들으셨어요? 이제 우리나라 제일 그 큰 광고 회사에서 네. 이제 이걸 수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광고 회의를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겠다고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 주부 사원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그게 참 이제 이분이 이제 회의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좀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걸 포맷으로 가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주부 사원이 내가 얼마 전에 그 유치원 재롱잔치에 우리 아이 갔는데 거기서 끝에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부르는데 막 아빠 그 참가했던 아빠고 엄마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다. 그 노래가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그 노래 찾아보자. 예. 들어보자. 네.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그게 CM송으로 채택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시절에 아마 선생님 그 넣었던 그 기에 가장 우리나라가 97년도죠. 예. IMF 때 그게 참 아버지들이 말 못할 고민, 그 힘들었던 그런 생활들 때문에 그 노래가 참 되게 히트가 쳐지 않았는가. 근데 실제로 그런 CM송을 들었을 때 기분이 선생님 어떻던가요? 자기 노래니까. 그게 이제 하루에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하고 FM 전 방송이 이제 하루 종일 트는데 150회 이상 하루에 들었다 그러거든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뭐, 아이고, 어른이고 그 당시 뭐 6개월 이상을 그냥 그게 나오는 거죠. 네. 그 길에 가다가도 들리고 제가 택시 타면 또 들리고 네.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교사니까 제가 잘 키운 제자가 사회에 나가서 참 좋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네. 또는 제가 이제 낳은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해서
자식 참 잘 뒀습니다 하는 것 그때의 그 기분하고 똑같죠. 예. 근데 이 노래가 저도 그때 이제 아들내미 둘이 있었잖아요. 둘이가 진짜 그때 애들 막 중학교 초 이런 다닐 때인데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했다 그 들어와서 막 아빠 막 지쳐가고 진짜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둘이가 서서 그럼 옷도 뭐 잘 입지 않잖아 집에서. 그럼 막 아빠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진짜 그 노래 듣는 순간에 예. 우리 아마 참 그 아버지들의 그 마음이 진짜 그날의 피로가 정말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 그 노래 한마디에. 맞아요. 참 그런 거 들었을 때, 아, 정말 그걸 작곡하신 분이 오늘 선생님 모시니까 너무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 예. 개인적으로. 네. 근데 막 IMF에 맞춰서 쓰신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어떻게 이 곡을 딱 만들게 되신지도 정말 궁금해요. 마치 좀 IMF 예상이라도 한 듯이 우리 아버지들이 힘들 때 딱 예. 맞춰서 그 노래가 딱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IMF하고 관계가 없었고 그 IMF 전이었고 네. 제가 이제 94년도에 이제 음악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야 내가 녹음실 같은 걸 하나 이거 뭐 듣겠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부산 시내에 어디에 녹음실을 잘 지어놨는데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금난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살 꼬오더라고. 그거 선생님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덜렁 팔았죠. 네. 아파트를 덜렁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그걸 인수를 한 겁니다. 인수를 하고 집은 이제 2칸짜리 전세방으로 옮기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전념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를 하면서 하니까 뭐 퇴근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들려보고 뭐 잘해라 하고 기술자들 보고 오고 이게 안 되죠. 1년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집주인이 그 건물 큰 주인이 부도를 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은행에서 언제까지 다 나가라. 네. 통닭집, 화장품 가게, 뭐 다 쫓겨났습니다. 돈 하나도 못 받고요. 그 녹음실 뜯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뜯어 나올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그렇게 실패를 하고 안 되겠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더 큰 데다가 제가 새롭게 녹음실을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막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집도 전세금 그거 다 뽑아라. 네. 고등학교 아들하고 집사람을 지하 단칸방에다가 이제 옮기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실을 운영하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녹음실에 가서 밤늦게까지 보통 뭐 한두 시까지 네. 편곡을 한다, 작곡을 돈 되는 일은 다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한 2년 하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처럼 아빠가 한번 뭐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안 있겠나 네. 싶어서 이럴 때 내가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보듬어 주는 이런 상황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를 하나 지어서 곡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며칠 동안 이제 가사를 이렇게 손보고 곡들 이제 이렇게 멜로디 쭉 붙여서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MBC 창작동요이죠. 네. 이런 선생님을 찾아가셨어요? 전 처음 들었죠. 예? 전 처음 들었고, 그때는 약간 선생님께서 이렇게 머리도 기시고 약간 우수에 차 있는 모습이셨어요. 늘 음악 선생님답게.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을 사실 전혀 몰랐는데, 저도 뭐, 그때 IMF라는 의미도 사실 잘 모를 때였어가지고, 저도 선생님께 배워서 그냥 그 노래를 아빠한테 불러드렸는데,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고,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고 그 노래가 국민적인 노래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맞아. 대박 중에 상대박이었는데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좀 뭔가를 좀 얻으셨을 것 같고 네. 근데 광고에 그 노래가 또 나왔으니까 그죠? 예. 뭐 상당히 수입도 뭐 좀 짭짤하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2004년도 9월 달에 네. 텔레비전부터 이제 시작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 그 노래가 나오더라.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봤죠. 그러니까 저는 동요 쓰는 사람이니까 가요도 아니고 뭐 저작권 이 관계를 모릅니다. 저작권 회원도 아니었고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참 고맙다. 저 사람들. 어찌 내 노래를 가지고 저렇게 광고에다가 내줬느냐. 저는 고맙게 생각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제 아들이 서울예술대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 길에서 지도 보니까 이제 아빠 노래가 나오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그 노래 그 회사에서 전화를 왔느냐? 돈을 받았느냐? 네. 뭐 고맙다고 전화를 사용한다고 양의 전화라도 왔느냐? 아무 없었다니까. 이놈이 발끈한 거죠. 이제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 우리 돈 다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됐냐 뒷조사를 해보니까 묘하게도 아빠 힘내세요라는 곡 제목으로 저작권에 등록된 곡이 있었어요. 네. 2004년도에 네. 그 사람들이 돈 다 받아간 거예요. 그 저작권료를. 저작권을 등록을 했다고요? 선생님 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곡이 똑같은 제목의 곡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등록이 안 돼 있었고. 안 돼 있었고. 예, 요 등록. 이 사람들은 제 곡이라는 걸 알죠. 이 광고에서 나온 노래가. 네. 그런데 그걸 다 받아갖고 다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자초지 이제 밝혀질 거 아닙니까? 뭐 끝까지 안 내놓으려 하다가 너무 명백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3개월 계약하고 5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참 보니까 마음이 제가 좀 그런 데는 열입니다. 그래서 참 그 받았던 500만 원을 다시 또 저한테 돌려주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300만 원만 내달아라. 200만 원 당신 가지라. 그랬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넘어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2006년도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2006년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한나라당 당대표였습니다. 선거 때 제 노래가 좋다고 직접 부르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상대팀 민주당도 제 노래를 갖고 당 로고송으로 썼습니다. 양당에서. 그래서 로고송 전쟁이라는 게 이 노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당에서 그 선거 때 그 양당에서 쓰면 그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저작권이 많이 들어오겠거든요. 선거가 다 끝났는데 예. 제 통장에 들어온 거는 정말 우리 아들이 부산에서 녹음한 그 저작권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전국을 10,0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썼다는데 네. 그 돈들이 그 앞에 저작했던 그 그 사람들이 또 가져간 또 가지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지금도 제가 이걸 참 이 비리를 밝히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제가 참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돈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도 제가 그 당시에 참았습니다. 그만 이것도 내 운명이거니 하고는 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서울까지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밝히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냥 넘어갔죠. 그게 참 지금이라도 왜 그 저작권료하고 그 등록에 예. 대해서 왜 한 번도 이렇게 좀 왜 교체를 하고 좀 이렇게 바꿔보실 생각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워낙 이 노래가 뜨니까 네. 저작권 협회에서 자꾸 전화 오는 거죠. 예. 선생님 등록하라. 이제 등록하시라 해가지고 네. 제가 이 BC카드 발표하고 난 뒤에 한 몇 달이 있다가 이제 그때 마지못해서 제가 이제 등록했죠. 그 뒤부터 지금은 이제 발라진 거예요? 예, 이제 네. 지금은 많이 발라지죠. 자, 지금은 이제 끝나게 되면 로고송을 많이 쓰게 되면은 선생님 앞으로 이제 맞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진짜 지금- 끔 무리하시지 왜? 그러니까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저도 이 기사를 보긴 봤어요. 이게 아빠 힘내세요가 유해성 동요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얘기예요, 선생님? 작년 초죠. 연초에 저한테 문자로 제자가 이제 문자가 선생님 그 아빠 힘내세요가 뭐 유해 동료라고 판결이 그렇게 방송에 나던데 선생님 이거 정말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하면서 하더라고. 나 이게 무슨 말인고? 아니 내가 그 아빠 힘내세요 지었는데 무슨 유해가 되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양성님 평등에 어긋난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없다. 엄마가 없다. 그래서 제가 네. 그 가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 가사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혹시 저쪽 분들과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그게 문체부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이제 유해한 가요도 좀 색출해내고 네, 뭐 이렇게 한참 하자고 그럴 때군요. 하면서 이제 용역을 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은 그 대학교에서
이제 아빠 힘내세요를 걸고 넘어지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네. 그걸 슬쩍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도에서는 또 보고 이제 무슨 가요 유해한 거는 안 쓰고 제 노래를 이제 타이틀로 해서 이제 유해한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문체부 그 홈페이지 네. 마비되고 욕이란 욕은 예. 다 나오고 예.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불러줬던 노래 아빠 엄마가 힘내고 이렇게 했던 노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유해하다 이 노래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당시에 그동안에 불량식품 먹은 거가 되는 거고 아빠 엄마는 아이한테 불량식품을 사준 거고 저는 그걸 작곡한 사람이 돼요. 예. 그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 당시 국민들이 막 일어나서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제 차관까지 언론에 출연하셔가지고 막 사과성 이제 해명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우유곡절도 진짜 많으셨어요. 많이 겪으셨네요. 네. 그래도 저는 어디 가도 이 노래가 나오면 자랑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네. 국민 동요가 돼서 정말 보람은 정말 크시죠. 뭐 네, 말로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어디에 재롱잔치나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 학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보러 가잖아요. 그죠? 학부모들이 그 강당에 모이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다 출연진이 올라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엄마 아빠들이 손뼉을 치면서 네. 감동하는 그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좀 제가 쓰고 이제 제가 이제 작곡을 하고 했으면서도 참 너 이 노래는 이 노래만큼은 진짜 잘 지었다. 예. 참 좋은 일 했다 하는 제 자신을 자아자찬할 때가 있습니다. 예. 네. 이 노래 때문에 정말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네. 예? 한 번 실패를 했죠. 또 한 번 왜 학원을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욕심도 가지마라 하시지 않나요? 됐죠. 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뭐 박지성이가 축구로 유명하다. 그러면 박지성이 축구 교실, 교실, 예. 뭐 한우고 뭐 유도 예, 예. 올림픽에 따니까 뭐 예. 뭐 유도 교실 이거 하는 것처럼 야 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 부족한 음악의 이 분야를 내 이름을 걸고 예.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자 어른들도 가르쳐주고 아이들도 가르쳐주고 멋지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갔잖아요. 내 교사인데 네. 퇴직금 담보로 해서 내 빌려줄 수 있는 거 다 빌려라. 예.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 해가지고 2억을 딱 만들자. 예. 2억을 가지고 이제 경남도 해야 된다면서 용원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명지 신도시에 번화가에 최고 좋은 건물에다가 네. 하나. 또 괴정 쪽에다 뭐 이렇게 부산에 2군데 이렇게 3군데를 동시에 열었죠. 한참해요. 예. 막 인테리어 멋지게. 그리고 이쪽에는 네가 좀 관리해라. 어? 예. 네가 관리해라. 선생님은 학교 다닌다 바쁘니까 예. 이건 네가 관리해라. 예. 이건 네가 관리해라. 이제 강사들 믿고 네. 이렇게 맡기고 저는 한 번씩 이제 가서 이제 어디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하죠. 자 이게 몇 달 지나니까 그 비싼 임대료가 다 어디서 나가는가 제 월급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오. 은행이자 관리비 뭐 말할 것도 이게 요즘에 참 사실은 학원에 잘 안 가거든요. 아이들이 음악 학원은 지금 거의 사형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음악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모르고 그 3군데나 열어놨으니 예. 정말 죽을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게 시달리니까요. 사람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참 거의 3년 반 죽을 고생을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또 하실, 지금 앞으로 또 선생님 학원 하실 거예요? 지금 하라면은 안 합니다. 이제 제가 해봤으니까 그 당시에 잊지 못하는 것이 제 어머니죠. 학원을 하는데 그거 사람이 안 되는 잘 되는 건 남한테 자랑하기 좋습니다. 그죠? 나 이거 봐라.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다는데 안 되는 거는 남한테 말 못합니다. 속으로 끙끙 앓죠. 그죠. 그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마산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신데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힘을 내라고 우리 아들 힘내라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등을 두들겨 주시고 가셨어요. 그 가시고 오면서 어머니가 옆에 놔두고 가셨는데 그걸 오늘 제가 그걸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신문지에 둘둘 말려 있는 것은 여기에 내 아들아 항상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친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간 거예요. 이거 하고 여기에 하얀 봉투에다가 그 꽁지꽁지 모아두었던 돈 100만 원이 든 쌈짓돈. 봉투, 예, 네. 쌈짓돈 100만 원을 하고 그걸 넣어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시고 한테 많이 울었죠. 어머니 사랑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제 갑옷 1호로 늘 보관하고 또 제가 힘들 때는 이걸 보면서 항상 새로운 용기를 얻죠. 예. 예. 그런 어머님을 정말 마음을 다 써주고 아들 걱정도 했던 어머님은 생전에 잘 하셨어요, 그럼? 예, 저는 어머니한테 비교적 참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좀 무뚝뚝하는데도 어머니 말씀하시면 이제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 살아 생전에 이제 일은 한 5쯤 되셨을 때 다리도 아프신데 엄마 소원이 뭐요? 어머니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 말해보자 하니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너희 할머니 산소에 오랫동안 못 갔는데 그거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거. 네, 네. 그다음에 하나는 네가 공연하는데 한 번도 네 노래 하는 거 그런 거 못 봤다. 그거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우리 할머니 산소가 만날 곡이 있습니다. 경남대학 뒷산에. 예, 예, 잘 알죠. 그래서 막 어느 날 엄마 타소 해가지고 막 무조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한 300m 남기고 제가 이제 그 도착했죠. 어머니를 업고 그 땀이 파죽끝에 흐르면서 가는데 엄마는 야야 안 가도 된다. 근데 엄마 내가 지금 엄마 뭐 때문에 업고 가겠습니까? 아이고 괜찮다. 엄마 고려장 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갔다 오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그거 보고 그럼 소원을 하나 이루신 거죠. 산소, 네. 하나는 이제 못하고 있었죠. 한 2년 동안 있다가 2013년도 제가 어버이날 5월 8일 날 노모를 모시고 계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선생님들은 가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네. 일찍 퇴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저도 뭐 어머니는 마산에 계시지만은 막 왔습니다. 막 쉬고 이렇게 하려다가 가슴이 찔리는 거야. 이 엄마 핑계로 왔는데 그래서 제 차에다가 예. 제가 이제 장비 스피커, 앰프, 악기 막 전부 다 싣고 마산을 출발했죠. 이제 어머니 집 딱 와서 어머니한테 왔다는 말도 안 하고 그 차길 옆에다가 어머니 맞은편 차길에다가 예. 스피커하고 장비를 쫙 차렸죠. 막 색스폰, 막 블루, 네. 막 쫙 하고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 겁니다. 길에서 쫙 노래 부르기 시작한 게 가는 사람들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나오시는 거야. 왜? 우리 아들은 주말에만 오니까. 네, 아. 그런데 평일날 거기 오후에 학교 와서 선생님인데. 그런데 예. 우리 근데 어머니가 한번 안에서 들어보니 나와야 이거 되는데. 아들 비슷한데 이게 한 30분쯤 뭐 태진 아니 무슨 노래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예. 부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오신 거야. 아,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나오시는데 그 보는 순간에 혼자서 자식들은 다 떠나고 네. 혼자서 그 집에서 그렇게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펑펑 울었죠. 어머니는 또 자식이 그 노래하는 걸 보고 울고. 그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저 바닷가 반동하고 저 진동하고 저런데 구경 갑시다 해가지고 엄마를 태우고 했죠.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필요한 생품 사드리고 엄마 네 또 한 열흘쯤 있다가 올게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했죠. 저는 부산으로 오고. 근데 5월 15일이 또 스승의 날입니다. 예.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마산에서. 어머니가 지금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갖고 지금 수술하고 계신다. 일주일 상간에. 그렇죠. 네. 그래, 갔죠.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를 다 깎고 수술을 하고 누워 계신 거, 혼수 상태죠. 그래서 또 부산까지 수술 또 해보자. 그래, 갔죠.
그리고 5월 19일 날 의식도 못 차리고 돌아가셨죠. 4일 만에.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음악회 연 것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그걸 안 했으면.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참 더 잘할 걸, 내가.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엄마라는 거, 이런 노래를 이제 가사에다가 우리 아들이 곡을 붙여서 이제 지금 음반으로는 정식으로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거리 공연을 할 때마다 부르고 강연회 가면은 꼭 지금 제 노래를 듣거나 제 강연회가 끝나고 나거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전화하세요. 바로 전화해서 안부 묻고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게 이제 제 하나의 메시지가 됐죠. 그럼 그 우리 엄마 예. 그 노래를 그럼 지금 현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예. 그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참 철없었더라. 이렇게 뭐 쭉 나가는 노래인데 한번 정말 정식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아빠 힘내세요를 포함해서 많은 곡을 작곡하셨잖아요. 뭐 몇 곡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에 한번 대충 보니까 이제 뭐 교가 같은 거 많이 작곡하고 뭐 네. 이런데 캠페인송하고 이 그런 교가 같은 거는 빼고는 한 100곡 정도가 정식으로 오. 이제 발표된 예. 거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교과서에 이제 제 노래가 4곡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지금 동료 작곡가 중에서는 교과서에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음악 교과서. 예. 거기서 가장 지금까지 그 작곡한 100곡 중에 예. 애착이 가는 노래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까? 그럼? 예, 제가 제일 애착하는 노래가 6곡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4곡이 교과서에. 애착곡 6곡 중에 그 4곡이 교과서가 그 있습니까? 중에 지금 있어서 참 한국만 있어도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네네. 있다는 거는 참 가문의 영광이라는데 4곡이 있으니까 참 저는 복받은 사람이죠. 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예. 최고로 꼽는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빠 힘내서도 좋지만은 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연날리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연날리기 연날리기요? 아시잖아요. 예, 연날리기. 에헤라디야 이거 있잖아요.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아, 네. 예, 그것도 예. 쌤 하신 거예요? 예. 그것도 엄청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아니, 네. 아니, 어떤 사연을 그런 곡은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그게 89년인데 이제 MBC 창작 동료제가 그 당시에 참 네. 정말 온 국민이 보는 프로였거든요. 저 대회에 나가서 반드시 내 대상을 안 받고 싶다 하는 야망을 가진 거죠. 그 이제 2번을 나갔는데 한 번은 이제 큰 상을 못 받고 동상을 받았습니다. 2번째, 3번째 이제 나갔죠. 그런데 3번째 나가려는데 이 뭐 소년체전 뭐 핸드볼 아이들 지도를 제가 이제 젊으니까 막 운동장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막 시키는. 그러니까 노래 부를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제 아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남자 아들 누가 노래 부르려 합니까? 막 꼬았지. 야, 갔다 오면은 아빠가 니 뭐 사들라는 장난감 다 사줄 테니까 가자. 이제 꼬아가지고 데리러 나갔죠. 참 그게 그래 이제 서울 본선대회에 나갔는데 뭐 장려상, 금상, 뭐 은상, 동상 하는데 뭐 진짜 떨어졌구나. 가자 하면서 무대 뒤로 사라지는데 연날리기가 대상이 된 대상. 거예요. 예, 그래 참 그때 제가 많이 울었죠. 그 무대 위에서 지금도 많이 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는데 네네네. 아들은 좋아서 무대에서 방긋방긋 울면서 앵콜을 하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춤을 추면서도 울면서 노래 부르고 이제 했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그 장면을 부산에 이제 우리 엄민 씨가 이제 그 다닌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보신 거죠. 교장 선생님 보시고 우리 학교로 갑시다. 당시 이 밀양에서 부산으로 갑시다. 우리 학교는 전국에 최고 좋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을 오게 되고 또 아들은 이제 그 길로 예. 이제 음악의 길로 걸어가서 지금 이제 멋진 이제 프로듀서로 작곡가로 이제 활약하고 있죠. 근데 동요를 그 작곡을 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릴 때부터 그런 사실 그
음악적 재능이 좀 있었던 겁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저는 가난한 그 동네 도시지만은 그 빈민촌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 이제 신마산 그 대거리라는 곳인데 네. 거기서 자라서 이제 뭐 60년대 초중반에 그 집에 가서 공부하고 숙제한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죠. 그런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풍금이라 그러죠. 네, 풍금을 네, 치면서 풍금이죠. 미루나무 꼭대기에 뭐 조각구름 그 노래를 하시고 이제 다 나가서 놀아라 이제 끝났다 했는데 제가 그 옆에 서 있었는가 봐요. 이 학생 매치하고 선생님 그 반주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이 학생이 제 손가락하고 선생님 손가락을 딱 보거든요. 선생님 한수성이 손가락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제 지금 손가락 보세요. 네. 손가락이 짧으면서 비틀어졌죠. 옆으로, 예. 예. 그 선생님 큰 손을 내니까 이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딱 한마디. 한수성이도 나중에 선생님하고 손가락 일이 닮아서 음악을 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세상이 그 말 들으니까요. 이게 무슨 신이 내려준 말씀처럼. 나는 이제 타고났구나. 음악을 타고났구나. 예. 이 손가락이 휘어졌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음악을 잘하게. 지금 제가 나이가 59인데 지금 50년 지났지요. 네. 50년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 이름을 잊지 않고 오. 지금도 기억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나도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크게 칭찬해 주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신념을 살고 있지. 그럼 교직에 얼마나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38년째 있습니다. 예, 아이고. 연세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럼 우리 은민 씨처럼 예. 그 제자들 중에 예. 기억나는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겠습니까? 제가 남자 교사가 신참이 더군다나 네. 1학년 담임하면 죽을 맛입니다. 정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3월 달에 어머니들이 창밖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습을 시킬 수가 있나, 막 아이들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그때는 교과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재롱을 부리면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남자 선생님 사실 조금 이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면, 여선생님들은 뭐 색종이다, 뭐 꽃이다, 뭐 가져왔으면, 이것 보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 선생님이죠. 예. 경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귀신 이야기 해주죠. 네. 막 귀신이 막 방앗간 갔다가 막 저 산에 갔다가 막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 하면 좌우장 귀신 이야기 하면 아들이 막 조금 무서우면 아 하고 막 그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내일 귀신 이야기만 할 수 없잖아. 하루에 두세 시간을. 네네. 아 맞다. 고학년들한테 다 같이 돌자 동네 이 돌림 노래를 가르칠 때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지금 예. 제가 하나 둘 셋 소리는 넷 없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나 셋, 이거 했어. 넷. 나 이거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나 이거 넷. 했었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맞아, 맞아. 잘하시네. 잘한 거예요? 예, 예. 잘하시네. 이거를 한번 해보자. 예. 아이들, 아. 자, 일어나라. 딱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했다가 늦게 했다가 막 하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런데 한 애가 앞에 이 학생이 조금 하더니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생님 탁 쳐다보고 뭐 어디가 아픈 듯이 막 다른 아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야 너는 신도 없나? 너는 왜 안 해? 했어요. 예. 1학년짜리 이 학생한테. 이 아이가 딱 하는 말이 선생님 대가리 안 아파요. 1학년짜리가 대가리 안 이게 무엇이 이런 게 있노? 딱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해요. 제가 이거 주먹 쥔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린애가 보세요. 이렇게 막 마음대로 제가 짓는다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순간에 자꾸 주먹으로 치니까 네. 아, 주먹으로 이 머리를 치면 얼마나 아프겠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이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머리 아픔 이게 음법기래 아, 제가 선생님 보고. 그렇죠. 머리 안 걱정이 하고. 돼서 대가리 안 아파. 제가 그때
그 아이 눈빛과 예. 그 조그만 아이가 이 선생님을 생각해주는 이 마음. 너무 고마워. 지금도 그 아이가 제일 생각나고. 우리 교사는 아이들하고 있었던 일. 교사의 행복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예. 같이 우는 교사. 그런 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나는 아이들 또 말썽 피웠던 아이들도 네. 많겠지만 또 교직에 계시면 선생님으로서 보람된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22살. 네. 그러니까 만으로 20에 교사가 된 거죠. 교대는 그 당시 2년제였으니까. 교대는, 예, 그렇게 예, 예, 저희들이 그러겠습니다. 그 발령을 받으니까 밀양 산골학교를 받은 거예요. 예. 전교생이 뭐 100명도 채 안 되는. 받고 이제 밤 되면 캄캄하잖아요. 뭐 가로등이 있나 뭐 산골에. 근데 그 학교의 여자 교감 선생님이 좀 욕심이 계시는가 봐. 한생 학교 다닐 때 음악을 잘했다 하던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밀양군에 그 합창대회가 있다. 그거 한번 나가라. 그 뭐 어르신 저 위에 분이 그랬지만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제 그 4학년, 5학년, 6학년 몽땅 뭐 뽑고 자시고 없고 몽땅 이제 한 40명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에는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오르간 풍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는 연습하기는 게 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마산에서 발령받으면서 그 피아노를 사택에 갖다 놨어요. 학교 사택에. 거기서 제가 이제 숙식을 했는데 사택에 갖다 놓고 아이들을 사택 마당에다가 쭉 세우는 거죠. 마당에다 쭉 세우고는 저는 이제 사택 창문을 열고 선생님 위에서 피아노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연습했죠. 예. 그 산골 아이들하고. 그래서 뭐 1부는 이리 불러라 저리 불러라 하면서 막 했죠. 예. 그 뭐 노래 연습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죠? 근데 날짜는 다 되어오고 아이들 무슨 단복이 있나 뭐 빨갛고 울긋불긋 뭐 있나 그냥 위에 하얀 거 그냥 입고 온나 밑에 거 아무거나 입고 온나. 그게 산골에는 하루에 차가 막 서너 번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고차 놓치면 이제 끝이죠. 딱 이제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 태웠습니다. 그게 한 40분 들거덩거리는 그 시골길을 예. 아침 일찍 일어난 아이들을 차도 잘 안 타본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지. 멀미다. 이쪽에서 한 놈 하니까 저쪽에서 생애 버스를 안 타봤으니까. 그러네요. 예. 택시 기사는 꽝을 지르죠. 저 버스 기사는. 예. 그래 막 사정하고 미안하다고 이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대장소까지 한 또 20분을 줄지어가지고 예. 쭉 갔습니다. 자, 이제 대가 이제 순서가 이제 뭐 큰 학교 이제 착착착 하고 하는데 세상에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딱 서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하는데 이놈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중들이 있는 데는 처음인 거죠. 네. 저거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휘하거나 말거나 노래 부르다가 안 불렀다가 저쪽 쳐다봤다 이쪽 쳐다봤다가 관중들이 엉망좀 웃기도 하고 저는 민망하고 그 이제 딱 끝난 거야. 네. 시상시 이제 발표를 한다. 예. 딱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대. 아. 공정합니다. 인기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딱 잘하는 학교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 저 산골에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연습시키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려오고 이 사연이 밀양시에 알려진 거예요. 교직사회에. 오, 예.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 아이들을 하고 했던 것이 예. 미담이 되고 예.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점점 커나간 거죠. 밀양시내에서. 오. 그래서 이제 큰 학교에도 가서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있는데 이제 MBC 창작동이 돼서 연날래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로 제가 부임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교사는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지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교사 자신이 크는 거죠. 네. 그걸 느꼈죠. 오. 예. 참, 선생님 보니까 네. 선생님의 우유곡들도 참 많으신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동요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요를 맞습니다. 한 학기에 한 5곡, 예, 6곡 예. 정도를 이렇게 예. 꼭 하고 마친 것 같은데 요즘은 이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예, 예. 요즘 어린이들은 예. 좀 이렇게 동요를 많이 부르는 편입니까? 잘 안 부르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사람들은 뭐 아이돌 가수들 뭐 이런 거 언론이다 뭐 이렇게 핑계를 자꾸 대고 하는데 네. 지금 아이들의 정서에 음. 맞는 동요가 발굴이 안 되고 있다. 작곡이 안 되고 있다. 네. 이것이 되고 발굴이 된 동요를 보급하는 단계도 끊어졌고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선생님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이 보급로가 벌써 끊어졌고 발굴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이 보급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보급이 되어봐야 선생님들의 열의가 벌써 이제 많이 식어 있고 왜? 영어 수학 위주로 가는 이 학교의 풍습 때문에 그래서 음악이 사실은 참 많이 일선 학교에서는 죽어 있죠. 제가 네. 그게 가슴이 아프고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어린이들의 입에서 많은 이 동료가 불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열정을 보면 반드시 제가 볼 때도 또 성공은 하시려고 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선생님의 인생은 성공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하다고 웃다가 잠시 보면은 불행 속으로 가 있고 예. 이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다. 저는 이 인생의 그네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제가 이 인생의 그네뛰기를 멈추었을 때 네. 저를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말해줄 겁니다. 그때 대답되지. 진짜 저도 몇십 년 만에 뵌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또 마음속 대화를 한 것도 처음인데 정말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저도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그래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들 이만기 만만한 토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 그 꿈 꼭 예.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순간이 됐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데요. 이 성공이라는 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만개 만만한 토크가 이제 건강한 성공담을 들려드림으로써 이제 희망을 드리는 거다 이런 목적을 좀 세웠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s like